예, 대구 중구 남구 국민의힘 김경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한미 정상회담하고 관세 협상 관련해서 외교부 차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외교부 장관님께서 한일 정상회담 앞두고 배석을 못 하시고 미국으로 급히 가셨죠. 네, 그렇습니다. 국무장관 만났는데 어느 측에서 먼저 요청을 한 겁니까? 우리 측에서 만나자고 한 겁니까? 미국의 국무장관이 만나자고 한 겁니까? 양측 간의 협의를 거쳐서 아니 가시게 먼저 얘기한 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정상적인 건 아니니까. 왜냐하면 아주 한일 정상회담 사실 대사도 없는데 배석도 해야 되고 현지에서 할 일이 아주 많으신데 그걸 제끼고 미국 갈 때는 뭐 급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상황 전체를 한번 또 종합 점검하시기 위해서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나고 나서 발표문을 보니까 주요 의제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부분, 대만에 관련한 이제 주한미군 역할 확대, 우리의 그다음 방위 분담 문제, 분담 증가 문제, 그리고 농산물 관련한 협상 이게 이제 주요 의제라고 미국 국무부가 디브리핑을 한 거를 읽었거든요. 맞습니까? 한미 동맹 현대화 그리고 또 관세 문제 이런 경제 또 통상 문제 이런 전반 또 앞으로의 또 기술 협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 하여간 전반이 뭐 다뤄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말씀하실 수가 없을 것 같고 좀 접근이 있었나요? 아니면 별로 접근이 안 됐나요? 그것도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고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그럼 지금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하시는 걸 좀 여쭤볼게요. FTA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외교부 국제법규과가 조약에 대해서는 유권 해석할 권한도 있고 책임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FTA에 대해서 지금 유효하다, 사실상 형용화됐다, 혹은 뭐 개정 중에 있다 이렇게 지금 학자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좀 평이 다른데 지금 외교 차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법적으로. 법적으로는 일단 한미 FTA는 유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상호 관세라든가 이런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호 관세하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미국 물건이 들어올 때는 FTA에 따라서 관세를 안 내죠. 예, 우리가 나갈 때는 품목별로 이제 15%뭐 이렇게 매기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표 보시지만 저게 어떻게 상호 관세입니까? 저걸 왜 상호 관세라고 부르세요?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상호적인 게 아니죠, 저게. 미국이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미국이 뭐라 부르든 우리 국민들한테 상호 관세라고 하면 네. 사실과 안 맞는 거잖아요. 저게 일반 관세죠, 어떻게 상호 관세예요? 그리고 미국 측에서 볼 때는 FTA는 그냥 아무 관세 없이 오니까 맞지만 우리 물건 나갈 때는 다 세율이 달라져 있는데 그게 FTA가 형해화되지 않았다, 유효하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FTA 자체에 대해서 아직 뭐 무효화를 한다거나 그런 어떤 조치가 있었던 건 그럼 아니고 미국의 지금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가 FTA에 위반되지 않습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일단 저희가 법적 검토를 조금 더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위배된다면 미국 측에다가 FTA에 위배된다는 말을 하신 적은 있습니까? 지금 한미 관계 전체로 지금 상호 관세 자체도 미 측에서 나름대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FTA에 위배되는 거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미국 측에 얘기한 적이 있냐 이거지. 이게 이제 경제 아니 대통령께서 5천만 국민이 뒤에 있고 당당하게 이 말하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위배되는 얘기다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이게 여러 가지 지금 실무선 각급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레벨에서 어떤 얘기를 그럼 FTA에 대한 미국 측에서 밝힌 입장이 있습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 뭐 유효하다라든가 이건 고쳐야 된다든가 폐지됐다라든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사안 각급 레벨에서 하는 거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라든가 지금 그 관세 협상 위주로 지금 얘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또 상호 관세라고 자꾸 얘기를 하시면 네. 이 상당히 오해가 생긴다니까요. 왜 자꾸 국민들한테 상호 관세라고 얘기를 하세요? 미국 물건 들어올 땐 세금이 하나도 안 붙는데. 그리고 지금 뭐 자꾸 말씀하시기 어려운 건 이해가 되는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협상을 잘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는데 이게 우리 국민 경제에 주는 부담이라든가 FTA를 개정하는 부분이 있다면 국회의 동의 뭐 비준 동의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뭐 서면으로 된 것도 없이 말로 해놓고 지금 일방적으로 관세를 매기고 있잖아요. 이게 정상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관세 합의 자체가 정치적 합의의 형태로 일단은 돼 있고요. 후속적인 이제 조치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정치적 합의인데 실제로 관세는 지금 부과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니 국민들한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한미 FTA는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한미 동맹의 주요한 근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신중한데 그래서 이걸 섣불리 다루지 않고 앞으로 미국과 잘 협의를 해서 이 근간이 잘 유지되면서도 좀 국익에 맞는 안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든가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뭐 이렇게 두리뭉실하면서 뭐 상호관세란 말로 이게 마치 서로 매기게 부과하는 것처럼 말을 이렇게 약간 국민들에겐 정확한 얘기는 해줘야 된다. 제 얘기는. 그 국민들 이해하거든요. 그거 이해 못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만간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략적 유연성이든 원자력 협정 개정이든 우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국민들이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바는 정확한 거를 얘기해라. 자꾸 이렇게 뭐 덮으려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좀 하기보다는 오해가 자꾸 생기고 혼선이 생기니까 국민들에게 혼선이 생기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협상 과정을 다 공개할 수 없어서 알겠습니다. 좀 그런 그 외교적으로, 부별할 때 다시 그 부분은 질의를 드릴 거고요. 다음 질의는 우리 국방부 장관님께 최근 그 DMZ 내의 동향들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네. 얼마 전에 북한군 MDL 침범이 있었고 우리 경고 사격을 했는데 지난해 6월이나 올해 4월에는 이제 그 북한군 침범이 있고 나서 1시간 정도 후에 국민들에게 공개를 했거든요. 네.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금 우리 안보가 상당히 예민하고 북한이 미국을 겨냥한 도발을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이제 도발이 있었는데 국방부에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북한의 담화가 나오니까 발표를 했어요. 4일 뒤에. 저건 옛날 그렇죠. 저렇게 되죠. 19일이고 23일인데요. 4일 뒤에 북한군 담화 후에 발표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예전에 관행에 비춰 보면은 MDL에서 총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국민들한테 즉각 발표할 때도 있었고 또 발표 안 할 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유사한 사례를 제가 봤더니 작년 6월, 올해 4월에는 1시간 뒤에 발표를 했던데요. 그때는 여러 가지 MDL 소위 말하는 두 국가론 이후에 국경화 작업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아니 저 표를 한번 남침에- 보십시오. 올해 4월에 했던 거. 올해 1시간 뒤에 4월에는 저렇게 제가- 똑같은 상황인데 발표를 했거든요. 이번에 발표 못한 이유가 있냐 이거지. 이번에 하면 될 거를. 됐습니다. 예? 이번에도 바로 즉각했습니다. 당일날 했다고요? 그날 아니 4일 뒤에 했다니까요. 북한 담화 나오고 나서. 아닙니다. 그래요? MDL에서 약 10m 월선했을 때 바로 했습니다. 저 19일 날 침범을 했는데 저 발표가 23일 날 북한이 나오고 우리 합참이 다시 23일 날 저렇게 보도를 했는데 당일 날 19일 날 보도를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국방부 합참에서 침범이 있었다고? 제가 13일 날 그날 바로 13일, 19일. 제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은 좋습니다. 하여간에 그날 두 번째는 예 그 북한군이 몇 명 넘어온 거죠? 북한군이 최초에 7명 정도로 월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죠. 네, 7명? 예. 우리 군은 수명인데 유엔사에서 수십 명으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합참에서 다시 처음에는 조금 확인이 잘 안 됐는데 그것은- 확인했더니 수십 명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좀 저런 횟수가 좀 빈번해 가지고 당초에 저희들이 10발의 총기를 아니 쏜 넘어온 것은- 사람이 몇 명이냐 넘어온 그러니까요. 북한군이 최초에 7명 예. 왔을 때 저희들이 경고 사격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6번의 경고 방송을 하고 바로 그러니까 넘어온 게 수십 명은 맞고요. 7명입니다. 7명 최초에. 아니 전체적으로 최초 뭐 뒤를 떠나서 그러니까 유엔사 발표가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그럼 수십 명이 맞는 거예요. 네, 예. 그 뒤에 이제 좀 일단에 근데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왜 이렇게 4일이나 늦게 했을까? 또 수십 명이라고 유엔사 발표하는데 왜 우리 군은
수명이라고 얘기할까? 이걸 보면서 뭔가 자꾸 축소하고 뭔가 감추려고 하는 것처럼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 건 아니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죠. 전 정권, 과거 정권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MDL 총기나 이런 네.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현안의 판단에서 즉시할 때도 있었고 또 며칠 지나선 때도 있었고 또 아예 또 안 하는 때도 있었고. 북한은 보니까 우리 보고 엄중한 도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반하장이라고. 우리 군은 그에 비해서는 좀 대응이 발표 내용이 좀 약한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MDL 선상 10m 월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바로 경고사격과 경계사격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은 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확성기 관련해서 제가 좀 여쭤볼 텐데. 네. 그 제가 알기로 네. 제가 그 7월 6월부터 최근에까지 제 나름의 이렇게 설명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 이게 어떤 일일까? 네. 지금 국민들은 이게 증설된 건지 철거된 건지 숫자가 몇 개인지 뭐 떼었다 붙였다 한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리고 여쭤볼게요 중간에. 네. 북한군은 늘 대남 확성기를 40여 곳에 있는데 이게 이제 조금 더 달기도 하고 확성기를 혹은 떼가지고 정비하기도 하고 이동 배치도 하고 이런 작업을 늘 해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죠? 예.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생겼냐면 그 8일 날, 7일 날 우리 국내 언론에서 갑자기 우리는 철거했는데 북한군은 증설했다더라. 이게 보도가 나갔죠. 7일 날. 7일이 아니고요. 8월 9일입니다. 7일 날 보도를 한번 보시죠. 이 보도 나갔습니다. 잠깐 보도 보시고 7일 날 저 보도가 이렇게 나갔더니 갑자기 8일 날 합참에서 간담회를 요청했어요. 기자분들 오시라고. 왜 그랬겠어요? 갑자기 우리는 확성기를 철거했는데 북한군이 확성기를 증설했다고 그러니까 놀란 거죠. 그래서 다 기자들을 불러서 간담회를 했는데 기자들이 물었죠. 7일 날 언론 보도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세트가 는 건 아니고 그 세트에 소형 확성기 몇 개를 더 단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기존부터 해오던 그냥 그런 것이지 우리 철거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확성기를 늘린 거로 하시면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제 간담회를 한 거죠, 저게. 그래서 8일 날 보도가 저렇게 나갔어요. 의원님, 저 일정이 좀 약간 좀 다른데요. 예. 8월 9일입니다. 8월 9일 구일이 날.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자, 7일 날 TV조선 보도가 있었고요. 8일 날 긴급히 간담회를 했어요. 국방부 오라고 해서 저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합참에서. 장관님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9일 날 이제 다시 설명이 나왔어요. 9일 날 뭐라고 설명이 나왔냐 보십시오. 북한군이 오늘 오전에가 아니고 오전부터 일부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동향이 식별됐다. 저기서 오늘 오전에라고 하지 않고요. 오전부터라고 해서 마치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될지도 모른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표현을 보면 이제 급히 수습을 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저도 부처에 됐었고 대통령실에 있었는데 8일 날 저 보도 나가고 나서 7일, 8일 보도 이후에 우리의 확성기 철거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확성기 증설하고 있다는 보도가 막 퍼져나갈 때 오전에 보통 아침에 언론 점검회의 하시죠. 부처에서. 네, 합니다. 장관님 하십니까? 예, 아니면 예. 장관님 직접 하십니까? 직접은 않고 차관도 상황에 있죠? 따라서 네. 보고 봤습니다. 예. 제가 예상을 해보니까 7일, 8일 보도가 나오고 나서 안에서 많이 시끄러웠을 것 같아요. 우리가 확성기 철거하고 이러는데 북한이 말이야 같이 호응을 못할 망정 증설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가면 어떡하냐. 도대체 이게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얘기를 했을 것 같아. 제가 볼 때. 그러다 보니까 9일 날 아침에 언론 점검회를 하면서 아마도 우리 저 정무수석님 나와 계십니다마는 대통령실에서도 언론 점검회 하시죠 아침에. 비실장 주재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9일 날 아침에 아마도 많이 요란했을 것 같아요. 이 정신들이 있다 없다부터 해서 사실관계 뭐냐 대응해라라는 지시가 있었을 것 같고 부랴부랴 9일 날 오후에 합참에서 다시 문자를 띄웁니다. 문자 내용이 뭐냐 하면 두 개소에서 철거하는 게 약간 저는 보이고 오늘부터 오전부터 하고 있고 이게 전체로 확산될지는 좀 봐야 되겠다 이렇게. 근데 2시간 뒤에 북한이 하나 다시 추가로 재설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루틴하게 걔들은 늘 하던 거 자리 재배치하는 거 뭐 더 달고 이것들을 늘 하고 있던 일을 우리 언론과 여기서 지금 대응을 하다가 약간의 해프닝이 벌어진 거다. 그랬더니 결국은
대통령께서도 나중에 이제 보면 뭐 한번 김여정하고 비교한 거 한번 띄워보세요. 그러다가 국무회의 때 12일 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북측에서도 일부 학생들이 철거하고 있다. 근데 이제 김여정이가 철거한 적 없다. 그러니까 이게 누가 뭐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냐, 거짓말이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진실 게임처럼. 난 이게 누가 거짓말을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그 시점에서 북한이 하나 철거한 건 맞는 거고요. 다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다 철거인지 일부 철거인지 증사할 건지는 시간을 갖고 좀 신중하게 봤어야 되는데 일단 급하게 그냥 하나 철거한 것 같습니다라고 보고를 한 거고 그걸 보고 또 국무회의 때 철거한 거 이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김여정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이걸 뭐 철거한다거나 하는 계획은 없었는데 전방에서 늘 하던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남측에서 뭐 철거했니 안 했니 호응하니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 유승환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그냥 그 자체 그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틀린 말들은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짓말했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안보 사안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특히 북측의 동향을 평가하는 거는 뭐 하나 번쩍했다고 아이고 뭐 이거 뭐 번쩍했네라고 하시면 안 된다. 우리가 섣불리 하면서 김여정이 저런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좀 신중하게 보시고 추이도 좀 보시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지켜보자라든가 뭐 그렇게 급하게 뭐 우리 조치에 호응했다고 그렇게 언론에 얘기를 해야 우리 대북 정책에 힘을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오히려 혼란스러울 뿐이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FTA도 그렇고 이 확성기도 군 뭐 북한의 도발도 그런데 앞으로 한미 관계든 외교 관계에서도 또 우리 안보 사안에서도 아무리 초반에 뭐 성과를 내는데 좀 급하고 마음이 급하실 수 있겠는데 그렇게 우리끼리 급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이. 그런데 우리만 급해가지고 저렇게 계속 국민들에게 뭘 던지면 그 국민들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옳다 그러다 지금 뭐 진짜다 가짜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건 아니고요. 우리 외교부든 국방부든 외교안보 부처들 특히 지금 한미 정상회담 이렇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앞으로도 어떤 북한의 반응을 평가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좀 신중하게 그리고 뭐 좀 지켜보자 하면 될 일을 뭘 벌써 철거했다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뭐 저렇게 이상한 또 김여정 말이 나오게 하고 꼴이 우스워지는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에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신중하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뭐 장관님은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요. 그 저희 지역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 공약 사항이긴 한데 대구에 순환도로라는 게 있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있는데 3차 순환도로가 저 보십시오. 92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지도를 보시면 한 900m죠. 900m가 지금 안 뚫렸는데 저게 지금 30년째 순환도로가 개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30년 됐는데 저 900m 제가 현장에 가보면은 그 뒤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담을 한 조금 뒤로 밀면은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편하게 다닐 수 있거든요. 근데 900m 그 캠프워커 담 뒤로 10m 미는 게 30년째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이건 외교부에서도 소파 과제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저희 대구시랑 잘 협조하셔서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사항이니까 대선 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근데 한번 잠깐 설명드리면 90원이 소파 과제가 됐고 동편은 이미 정리가 돼 있고요. 서편이 지금 안 되고 있고 뭐 좀 늦어지고 있는데 동편은 이미 10월에 준공합니다. 근데 이제 약간 한 900m 얼마 안 남았거든요. 제 현장 가보니까 담만 조금 뒤로 밀면 되는 일인데 하여간 실무진에게 맡겨놨더니 저도 회의해 보니까 굉장히 지지부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외교부하고 국방부에서 장관님께서 좀 관심을 갖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대통령 공약이시니까 네.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지역구 의원님께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씀을 생각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 답변을 네,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아니, 저 철거 문제 관련해서 네. 확성기 철거 문제 관련해서 8월 9일 이전에는 특별히 식별된 게 없었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나왔는데 조선 TV에서 TV조선에서 지금 나왔던 거 아닙니까? 8월 9일 특별히 식별된 게 없고 8월 9일 날 오전에 이제 두 개가 세트가 한 네, 세트가 보통 20, 30개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철거됐고 철거된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브리핑을 하니까
오후 상당히 늦은 시간에 거의 일몰이 끝날 무렵에 추가가 됐죠.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를 했고 그 이후에 8월 22일에 중부정선에다가 또 2개의 추가 설치를 한 내용이 그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8월 9일 이전에는 그걸 일일이 뭐 미주알 고주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질의했을 때 확인해 보겠다고 하신 사항에 대해서 확인 결과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방부 장관님, 제가 19일 날 북한 MDL 침범 후에 4일 뒤에 우리가 북한 담화 이후에 공개를 했다 했더니 의사록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했다, 즉각했다. 19일 날 했냐? 뭐한 것으로 아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발표를 언제 하셨죠? 19일 바로 하셨습니까? 19일 날 바로 안 했습니다. 제가 4일 뒤에 하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예. 그렇게 확인했고요. 의사록에는 정확히 남겨야 되니까. 네, 예. 그 트럼프 대통령 거 올려주시죠. 네, 지금 이걸 보니까 말씀을 드릴까 말까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게 아까처럼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요. 뭐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분도 있고, 혹은 이게 뭐 협상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려는 무슨 뭐 그런 전술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아까처럼 우리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거나 지금까지 뭐 전직 대통령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한 건데 설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직전에 정상회담도 물론 있겠지만 관련해서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정세에 대해서 가장 최근에 이걸 올리기 전에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보고를 받고 바로 이렇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뭐 미국 내 일부 극우적인 인사들이 뭐 인풋을 잘못했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읽기에는 어제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어떤 일이 신상에 생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아마 이런 경위를 파악하거나 우리가 이해하는 데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밤늦게 나와서 고생하는데 우리 통일부 장관님께 하나 그 PPT 한번 올려주시죠. 그 인사청문회나 초기에 통일부 명칭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의지를 좀 보이셨는데요. 검토하는 명칭 변경 필요하다, 한반도부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근래에 와서는 뭐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조금은 이제 미루시는 말씀을 하셔서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뭐 정리된 입장이라든가, 제가 볼 때는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북한적 태도도 좀 더 지켜볼 필요도 있고,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에 맞는 남북 관계를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 개의 한국도 아니고, 그래서 좀 더 상황을 보시면서 검토하는 것도 좋은 뭐 방법일 수 있겠다 싶은데, 지금 말씀이 우선순위 아니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얘기 앞서서 금방 말씀하신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 대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아마도 이거는 최대 압박 작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마 한국 측이 호락호락하지 않다, 쉽게 물러나지 않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15,000km 떨어져 있는 멀리 이역만리지만 이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아마 이 대통령께서 잘 대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통일부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남북 관계가 갈 길을 잃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남과 북의 서로 체제 인정 존중을 버리고 자유의 북진론, 주민 해방론 이렇게 해서 사실상의 붕괴론, 흡수 통일론으로 회귀하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까지 밀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다시 평화 공존의 길을 찾기 위해서 독일의 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독일은 통일부를 포기하고 내독 관계부로 가면서 평화 공존을 제도화했고 그 길이 통일의 길이었습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정치를 배운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개혁할 때 의견이 엇갈리면 반발장만 앞서가라고 했습니다. 저는 통일부의 명칭 변경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원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국민 의견을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걸 압박 협상 전술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보실 수도 있는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아시는 분도 있습니다. 본인이 우리 쪽 사람들 중에 과거에 많은 경험했던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아마 중요한 것은 사실은 신성하다는 것인데 숙청도 사실이 아니고 혁명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가 실패했던 그 사실을 역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개혁신당 존경하는 천하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